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운명이란 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운명이란 단어를 쓸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게 운명이다. 또 생각하지도 못한 행운이나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운명을 찾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기막힌 일이 우연히 딱 맞춰서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건 운명이다 라고 하죠. 저는 이런 운명이란 것을 얼마 전에 경험하게 되었네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40이 되었고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2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죠. 저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고 사생활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부족한 게 없으니 서로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결혼 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5개월 전에 그 일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바보같이 당하고 살 뻔했네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5개월 전 그날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아침 마트에 다녀오려고 했어요. 저희는 맞벌이라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장을 봐요.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마트에 가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을 사네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식품이나 음료수가 대부분이지만요. 그때도 거의 2주일 만에 가는 거라 살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어제 회식으로 술을 많이 먹었다며 집에서 쉰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갔다 와서 쉬면 되지 않냐고 말해봤지만 꿈쩍하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혼자 다녀오기로 했죠. 그렇게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누가 제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안 받더군요. 어떤 개념 없는 인간이 이렇게 주차해놓고 전화를 안 받는지 거기에다 호수도 안 적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무개념 인간들 때문에 완전히 기분이 잡쳤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올라가 남편 차키를 들고 내려왔죠. 남편 차를 타고 마트에 갔어요. 장을 다 보니 양이 꽤 되더라고요. 남편 차 트렁크가 넓어서 남편 차 타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난 뒤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휴대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트렁크 구석에 있는 박스안에서 소리가 나더군요. 박스안을 들여다보니 제가 처음 보는 웬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휴대폰 화면에 발신자가 사랑하는 울 여보로 저장돼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끊어졌고 조금 있다가 바로 톡이 오더라고요. 오늘 저녁 6시까지 오라며 늦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남편 차 좌석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트렁크에 숨겨놓은 것처럼 있었으니 다른 사람이 모르고 떨어뜨린 휴대폰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군요. 남편이 일부러 숨겨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휴대폰 안에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패턴으로 잠겨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휴대폰이 만약 남편 거라면 패턴이 같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남편 패턴으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한 번에 풀리더군요. 남편이 패턴 하나만 계속 쓰던 게 이럴 때는 도움이 되었네요. 남편 패턴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 휴대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을 믿고 있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과간이더라고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났더군요. 대화 내용을 보니 하루 이틀 만난 게 아니었어요. 처음 나눈 대화가 6개월 전이더군요. 일단 정신을 차리고 남편 휴대폰에 있는 문자, 카톡, 전화 내역 모두 제 휴대폰으로 옮겨 두었어요. 그리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던 대로 잘 두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헤어지자니 저희 부모님께서 충격받아 쓰러지실 것 같아 걱정이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일단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남편이 지금 바람피는 사람하고 헤어진다는 보장도 또 앞으로 바람을 안 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더군요. 저는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고민이라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헤어지지 뭐가 못나서 그런 사람이랑 계속 어떻게 사냐고 말했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한 결과 그래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무엇보다 남편이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 여자가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한 것 잊지 말라고 했으니 남편이 어떤 핑계를 대며 저녁에 나가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5시가 다 되어서 일어난 남편은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잠깐 다녀와야겠다고 하더군요. 전화통화를 했다고? 당신 전화 받는 소리 못 들었는데? 전화 말고 문자로 왔어. 희한하네. 그런 이야기를 문자로 한단 말이야? 친구 누군데? 그럼 갔다가 언제 들어올 거야? 라고 했죠. 남편은 제가 모르는 친구라며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데 가증스럽더군요. 저는 가서 전화나 하라고 했어요. 분명 그 여자네 집으로 갈 테니 현장을 급습하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차를 쫓아가니 1km도 안 가서 어느 원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만나서 그 짓거리를 한다고 생각하니 더 열받더군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서 올라가길래 따라가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했어요. 바로 쳐들어갈까 하다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더군요. 정말 남편이 바람난 게 확실하긴 한데 그 상황을 혼자서 직접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집으로 왔어요.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흥신소 같은 곳에 연락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여자 SNS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얼굴이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자주 가는 동네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 와이프였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에서 그 짓거리를 하다니, 그리고 저와 같이 자주 가던 곳이었고 사장님과도 친해져서 오며 가며 인사도 나누는 사이인데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치킨집 사장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킨집을 찾아갔어요. 저를 본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들은 사장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증거를 본 사장님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시며 아내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은 결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새벽까지 일하는데 그 시간에 마누라는 바람을 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크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더군요. 저는 사장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이혼한다고 지금 당장 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을 말리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딱 잡아뗄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어야지 함부로 덤비다가 일이 틀어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친구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한 걸 봤거든요. 지금은 두 사람이 바람을 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때라고 했죠. 제 말을 들은 사장님은 알겠다더군요. 하지만 분이 안 풀리는지 한참 동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 동안 사장님과 저는 둘이 만나는 사진과 통 내용, 그리고 저희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둘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완벽해졌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거짓말이었고 그 여자와 같이 있으려고 그 집으로 갔어요. 저는 가게로 가서 사장님에게 이야기했고 저희는 치킨이 배달 오는 거로 해서 현장을 급습해서 두 것들을 요절내기로 했어요. 사장님이 치킨을 들고 벨을 눌렀어요. 안에서 남편이 누구세요? 라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치킨 왔습니다 라는 말에 남편은 시킨 적 없는데요 라며 문을 열더군요. 문을 열고 치킨집 사장님을 본 남편은 놀라 자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더군요. 사장님은 들고 갔던 치킨을 남편 면상에 집어던지고 남편을 손봐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많이 혼나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방에서 누가 왔어? 라고 말하며 나오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장님 목까지 제가 대신 흔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우리는 그것들이 저질렀던 행동에 벌을 내려주었어요.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며칠 동안 회사에도 못 나갔어요. 저는 남편 회사에 찾아가 회사 동료들에게 남편의 만행을 다 말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질 나쁜 사람으로 알려져서 결국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죠.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저는 이혼을 하였네요.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는지 재산 분할은 제 뜻대로 해주더군요. 그렇게 남편하고 협의 이혼을 하였어요.
상간녀 소송도 승소해서 많지는 않지만 위자료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치킨집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혼하고 치킨집을 정리했다며 동네 창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서 새 출발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 때문에 와이프가 바람난 걸 알게 되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저 혼자 마트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 차 앞에 누가 이중주차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차를 빼줘서 제가 제 차로 마트를 갔었더라면, 트렁크에 짐을 꺼낼 때 마침 전화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 중 하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남편이 바람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겠죠. 운명이란 게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차 트렁크에서 발견한 남편의 휴대폰 하나가 저를 이렇게 살렸네요. 오늘 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